카메라! 그 다음에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유튜브 하시는 분들, 특히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제 카메라 관심이 많은데, 요게 이제 유튜브용, 뭐, 브이로그용으로 나온, 네. RX 제로 마크 2라는 모델인데, 이건 사지 마세요. 이게 단점이 참 많은데, 어떤 단점이 많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발열이 굉장히 심해요. 뭐, 조금만 2, 30분만 촬영을 해도 아주 뜨거워서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AFC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촬영하시다 보면 거리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거리가 변하게 되면은 이 초점이 나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촬영 결과물을 보면 막 허트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좀 가끔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배터리가 상당히 짧아요. 배터리도 전용 배터리 가장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예, VJ1이라고 해서 이 700mAh 굉장히 작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방수 방지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또 아니에요. 가격 대비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상 촬영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RX 시리즈, RX100 시리즈, 네, 요거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RX100 시리즈가 7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5까지만 구입을 했어요. 1부터 5까지만 구입을 했는데 지금 4는 저희 딸이 쓰고 있고 2도 저희 가족이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1이죠. 가장 제일 먼저 나왔던 1. 그 다음에 요게 3입니다. 마크 3. 요게 마크 5예요. 그런데 이 1하고 2는 사실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건 추천 안 드리고요. 사실 이 RX100 마크 3만 돼도 쓰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어차피 이 카메라, 소니 카메라는요, 4K를 지원한다 그래도 5분 이상 촬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FHD도 30분 이상 촬영 안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놨죠. 뭐 캠코더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최신 모델을 구입하셔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모델부터는 이제 뷰파인더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쓰시기도 좋고, 그리고 렌즈가 f1.8에서 2.8, 예, 그 광각시는 f2.8, 또 망원시, 요게 이제 70mm까지 24에서 70mm니까 표준 규격으로 사용하기가 좋은 중구간이죠. 물론 이게 시모스 센서가 이미지 센서가 1인치입니다. 그 똑딱이라고 불리잖아요. 여러 사이즈를 컴팩트 카메라를 똑딱이라고 부르는데 이 똑딱이 카메라 치고는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큽니다. 1인치 시모스 센서, 맥시모 시모스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꽤 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인 카메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보급형 똑딱이, 거기에 CCD 면적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물론 풀프레임에 비할 건 아니죠.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의 면적으로 따지면 한 7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할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괜찮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RX100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입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RX5 요 모델이 가장 쓰시기가 좋을 겁니다. 이게 315 이상 그 AF가 들어가요. 그래서 빠른 AF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960 프레임 슬로우 모션 기능, 또 재밌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됩니다. 뭐 6초인가요? 뭐 어쨌든 뭐 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렌즈가 f2.8에서 2.8까지 밝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하시기가 굉장히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뭐 똑딱이긴 하지만 거의 하이엔드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수동 기능이 아주 풍부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됐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소니에서 어떤 행사를 하냐면 리퍼비시드, 그러니까 전시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손을 봐서 좀 저렴하게, 요거는 아마 그런 전시 제품 판매 행사로 20만원 중후반대, 요거는 한 50만원 내외에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런 기회에 구입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뭐 평화로운 중고나라 같은 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RX100 Mark 5가 40만원 내외일 겁니다. 본체 기준으로. 그 다음에 RX100 Mark 3가 대략적으로 한 20만원 내외 중고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 좋은 RX100 M3 같은 경우에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성능 대비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 사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RS6나 RX7 더 좋지 않느냐? 24에서 200mm까지. 컴팩트인데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물론 좋죠. 하지만 화질, 뭐 이미지샷이라든지 영상 화질, 그리고 또 기능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촬영해 놓고 보면 그게 그거고요. 특히 실내에서는 얘가 렌즈가 좀 더 밝습니다. 그래서 좀 더 뽀샤시한 영상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 풀프레임에서 f1.8은 굉장히 밝은 건데 CCD가 풀프레임에 7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구현되는 f1.8이 그렇게까지 밝은 어떤 화상을 이미지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면적에 따라서 빛을 받아들이는 양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작은 모델들, CCD가 작은 모델들은 밝은 렌즈가 더 낫습니다. 실내에서 유튜브 촬영하는 용으로는 사실 이 RX100 M3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20만원, 추가 배터리나 옵션 케이스나 이런 거 좀 곁들이면 한 7, 8만원, 30만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풀프레임도 아니고 뭐 라이카도 M9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써요. 뭘 쓰냐면 이 RX10을 씁니다. 이 RX10을 2017년도에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영수증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아키하바라에서 구입을 한 걸로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18만 7,970엔을 주고 구입을 했네요. 본체만. 그리고 스트로보하고 뭐 추가 배터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입을 해서 한 21만엔 조금 넘게 준 것 같아요. 하나로는 한 240만 원 주고 이제 세트를 구입했는데 그때 구입해서 지금 3년째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미지 센서는 1인치 엑스모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나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크냐? 얘 장점이 뭐냐면 렌즈가 무려 24mm에서 600mm까지 슈퍼줌 600mm 이 대포 들고 다니려면 렌즈만 3kg예요. 3kg이고 DSLR 기본적으로 1kg 나가니까 4kg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거 손목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밝은 외부에서는 이 CCD가 좀 작더라도 광량이 많으면 커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렌즈 구성도 참 좋아요. 선율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칼자이스의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꽤 괜찮아요. 최대 밝기가 f2.4에서 최대 망원시까지도 f4까지 렌즈 밝기도 꽤 괜찮습니다. 물론 풀프레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산할 수 있는 렌즈 밝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센서가 풀프레임에 7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F값이 좋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그 빛의 양이 이미지 센서의 빛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는 엄청난 밝기의 그 화질이 나오진 않습니다. 영상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광량만 확보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실용적입니다. 지금은요, 이 후속 모델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런 카메라의 용도가 지금 많지 않아요. 그리고 소니가 야심차게 만들어 놓고 또 개발비, 또 뭐 렌즈 비용 이런 거 다 합쳐서 가격을 환산은 났지만 이런 것들이 판매에 대한 어떤 마진이 아주 많은 제품들은 아니거든요. 렌즈 구성만 봐도 나올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거 렌즈 값만 한 150만 원 이상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요거를 이제 중고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요걸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요 바로 전에 나왔던 모델 RX10 M3 마크 3 요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거의 하드웨어에 별 차이가 없어요. AF 성능 몇 가지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다 같습니다. 렌즈 구성도 같고요. 뭐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도 같고. 그러니까 구태여 이 모델 마크 4를 비싼 가격을 더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RX10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이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본체 기준으로 한 70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재고 전시품 판매하는 행사로 한 80만 원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품 판매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신품 경우에는 180만 원, 190만 원 하는데 그 가격 주고 사지 마세요. 이 3년 전에 나온 거라 지금도 그 가격 주고 살 만한 기계는 아니고요. 예, 중고나라에서는 본체 기준으로 국내 정품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추가 배터리 한두 개 더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를 구입하시게 되면 영상용으로도 좋고 사진용으로도 이게 한 대면은 거의 모든 예, 사진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은 다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2.3분의 1, 2.7분의 1 이런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스마트폰 쓰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못한 카메라고 굳이 그런 모델 중에서 그래도 하나 사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WX500이라는 모델 요거 추천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광학 30배 줌이 들어가 있어요. 예, 요런 것들은 스마트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요즘 뭐 스마트폰에서도 광학 5배 줌, 그 다음에 뭐 그 디지털 줌으로 해서 10배, 뭐 100배 뭐 이런 식으로 땡겨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예, 광학으로 해서 30배 줌을 물리적으로 내주는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줌 기능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딱이 중에서 2.3분의 1, 2.3분의 1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메인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랑 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좀 작을 겁니다. 예, 요 정도 사이즈, 그 정도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니까 이 실내에서 찍을 때는 형편없죠. 근데 외부에서 광량 충분할 때는 괜찮고 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손떨림 방지, 소니에서는 5축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참 잘 만들어요. 보통 우리가 짐볼 3축 짐볼 하면은 뭐 다 된다고 하는데 무슨 5축이라고 하니까 이 이미 센서 요 그 하드웨어 어셈블리가 살짝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우로. 그래서 떨림을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X3000 그 액션캠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요게 WX800이라고 신제품, 그것도 신제품이 2018년에 나온 건데 그 제품이 이제 후속 제품인데 그거 살 필요 없어요. 그거나 이거나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달라진 거 별로 없으니까 그냥 WX500을 전시품을 사시거나 아니면 또 중고나라 같은 데서 중고를 사시면 요건 10만 원대 초중반이면 사십니다. 한 2, 3만 원에 나온 것도 있고 상태 좋은 것들도 2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쓰시면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30배 좀 활용하시면서 재밌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카메라, 영상 촬영용 카메라 중에서 여러분들이 비용 대비 가장 좋은 게 지금 RX100 마크 3 이 모델이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크 5 요거 괜찮습니다. AF가 훨씬 빨라졌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최근에 나온 거라서 뭐 중고를 사시더라도 배터리 상태나 기기 상태가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외부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사용하면서 영상도 좀 촬영하겠다. 그리고 영상에 외부 마이크, 뭐 무선 마이크 물려서 하게 되면은 이런 모델들은 이제 무선 마이크 잭이 없어요.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파이 마이크 단자도 가지고 있고 또 하슈도 있고 DSLR처럼 비슷하게 활용도 할 수 있으면서 영상 품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렌즈 구경이 크니까 실내에서도 꽤 좋은 영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이로그용으로 나왔다는 이거는 비추입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써보니까 별로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액션 캠으로 좀 쓰는 가민 버브 30이라는 모델인데, 네, 요거는 다양한 그 매트릭스 정보 빼기가 좋습니다. 스피드 센서, 그 다음에 뭐 GPS, 또 가속도 센서 뭐 이런 걸 연결해서 스포츠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웹캠인데 가성비 별로 안 좋아요. 좋기는 한데 여기 고프로보다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제품들은요 최신 제품들이 꼭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원래 그 제품에서 몇 가지 기능을 더 더해서 신제품으로 출시를 해서 자꾸 이제 구매를 일으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여유가 돼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 구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 번 구입한 제품들을 오래 사용하시면서 실용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더 합리적이고
또 개인의 어떤 자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이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합리적인 구매의 대명사. 얼마나 이상한 경험도 많이 했겠습니까? 구매 흑역사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이 경험을 모아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뭐 반드시 최신 제품 좋은 거 아니고 내 손에 맞고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제품 만족하면서 오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풀어놓고 나니까 별로 뭐 영향가 있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